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1번? 그 구지봉 올라가는 길, 예, 그 맞아요. 이쪽이 산책길. 허황우릉이 오른쪽에 있고요. 여기가 음, 이제 구치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음, 구치봉이에요. 이쪽은 구치봉 거북이 여기가 머리에 해당하고요. 여기가 목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목에 음, 해당하는. 여기를 그냥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잘라버렸기에 지금 터널을 만들어 놨어요. 터널을 만들어. 그래서 이어놨죠. 예, 여기 이제 화학원흥에서 이렇게 구주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해에도 소도가 있었어요. 소도가. 예, 그래서 여기 김해 보면 소도마을이라고 이렇게 있고, 이 안에 편백숲이 음, 있고, 이쪽으로 올라오면 천문대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 왼쪽 길로 가면 천문대, 그리고 또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이 소도마을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도마을에 이 소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후한서에서 보니까 구급에 각기 한 명씩 두어 하늘의 신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자를 천군이라고 한다. 그랬죠? 마을 내 중심에는 소도라는 것을 세우는데 이는 큰 나무에 방울과 북을 매달고 귀신을 섬겼다고 또 했고요.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을 잡지 못하게 되어 마한 사람들이 도둑질을 즐겨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후한세에는 마한 땅에 이 소도가 있었는데 그 소도가 있어서 도마 저 예, 죄를 지면 사람들을 잡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둑을 즐겨 했다. 도둑님이 많다.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를 했어요. 예.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소도라고 하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교도를 시켜요. 그래서 바르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내게 되는데, 하여튼 이 소도가 이 도피성과 같은 그런 지역이고, 세계에서 이렇게 도피성이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여기에 이제 해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데는 이제 방울도 만들어 놓고 북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 자, 여기 이제 소도 마을로 가는 길이 이렇게 있어요. 소도로 가는 길이. 지금 여기 가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소도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마을이 있었겠죠. 예, 소도 마을. 그래서 김해에도 소도가 있었다. 그죠? 여기 가보니까 이렇게 그냥 텅 비었어요. 그래서 소도 지역인데 예, 텅 비었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이제 정자를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를 찾는 사람들 여기서 좀 쉬기도 하고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터전은 그냥 빈터가 돼버리고 말죠. 아무것도 없죠. 예. 다만 여기에 옛날에 소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안에 이것은 무슨 관리소인지 어,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사는 거 같지 않아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김해에 있는 소도 마을이에요. 여기가 소도 마을. 자, 도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나섰어요. 도마가 여기에 온 것은 이곳에 누가 있어서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되는 거죠. 그냥 올지는 않죠. 이스라엘 사람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도마가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야 그들은 누구일까? 예, 삼국 이전의 역사는 지워져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삼국 이전에는 사만이 있었죠. 예, 사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한서 동의열전에 가서 보니까 한유 삼종이 있었다. 한 나라에는 두 개의 종류의 세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만이고 둘째는 진안이고 세 번째는 변안이다. 이제 변진이다. 이렇게 후한서에는 이 한나라 우리가 대한인 게 아, 한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한 나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만, 진한,
변진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에 세종족이 있었는데, 예, 자, 마한은 어디에 있느냐? 마한은 서쪽에 있어요. 54개 나라로 돼 있어요. 그 부족이죠, 말하자면. 부족이 쉬운 4개의 나라가 있고, 그 북쪽에는 낙랑과 남쪽은 외화 접하여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화는 마한의 동쪽에 있는데 12나라, 12개 나라가 있고 그 북쪽인 예맥과 접해 있다 그랬고요. 변지는 진안의 남쪽에 있는데 역시 12개국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남쪽은 외와 접해 있다. 그래서 이 마한, 진안, 변진 모두가 78개 나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한의 마한을 54개국을 얘기인데 요 마한 지역이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것이 뭐 중국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확실하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름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뭐 원양국, 모수국, 상회국, 소속사국 이게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 말을 갖다 한자로 이렇게 바꾼 것이지 이게 다 또 맞는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맞는 것도. 자, 그다음에 변환인데 가야 연맹이 거주한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가야 연맹이 거주한 지역을 변환이라고 그래요. 이 12개국의 소국으로 되는데 구야국, 김해를 구야국이라고 그래요. 안야국, 하만을 안야국이라고 했고 고성을 고자국, 고령을 반로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한과 변하는 별 언어가 잘 유통이 됐대요. 서로가 잘 통했대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변환과 마는 좀 언어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갈등이 많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통역이 있어야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변한 땅에는 이제 해상 무역이 발달돼 있어갖고 삼천포 앞바다에서 삼천포 앞바다 지금 그 삼천포 앞바다에 거기 면 옛날에 무역했던 곳이 지금도 유적지가 있고요. 많은 유물들이 지금 나와요. 중국 그 당시에 한나라 그다음에 일본의 야유이 시대 이때 거기 통화했던 그러한 삼천포 지역이 해상무역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삼천포 아래에 조그만 섬이 늑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서 변환의 국제무역지구 늑도 유적이 특이한 점은 늑도를 직접 지배하는 뚜렷한 토착 세력이 존재 없이 배를 타고 온 외국 상인들이 직결지 역할을 위주로 했다. 근데 이 늑도라고 하는 지역이요. 누가 뭐 지배를 했다는 큰 섬이 아니에요. 조그만 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배를 했고 뭐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외국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물건 풀고 사는 하나의 시장처럼 장사를 이루는 곳이 바로 늑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가보면 그런 많은 유물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철기라든지 가야시대의 유물들이 여기서 많이 나타났는데 주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는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요것이 이제 변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미리미 동국, 접도국, 고자미 동국, 고순시국, 발로국, 악루국, 미오야마국, 감로국, 구야국, 또 주조마국, 안야국, 동로국, 뭐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이 말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이제 이런 말들을 이렇게 지금은 무슨 말인지 전혀 뭐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 한자를 갖다 풀어서 한다는 건 도저히 뭐 안 되는 거고요. 말을 따라서 우리 말을 갖다 음차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나라가 이 변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진안이 있는데 진안은 진나라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오게 됐는데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 그거 북쪽으로는 동해 12부족 연맹체로 되어 있는데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건너편 가는 것이 이제 진안 지역이죠. 경주에는 6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씨, 최씨, 강씨, 손씨, 정씨, 배씨, 술씨. 이 사람들이 경주의 육부족입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은 이름이 성씨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후대에 성을 하사받게 되어져서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거지 본래는 이런 성씨가 없었어요. 그리고 청동기와 철기 문물이 많이 인물이 있었는데 3세기 말까지 이들이 여기도 12개국이 있다고 그랬죠. 연맹체를 유지하고 있고 이후에 가야가 신라의 병합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이 진안, 변안, 마한 근데 진안과 변안은 신라의 병합이 돼요. 예. 그리고 마한은 백제로 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강한 변한 땅은 조그맣고 진안은 그래도 강해가지고 마한과 진안과의 관계가 서로 이게 좀 안 좋은 관계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 원래 진안 사람들이 먼저 저기 마한 사람이 먼저 털을 잡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한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가 있는 땅을 왜 너희가 왔냐? 너희들은 동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동쪽으로 건너서 살게 된 것이 이제 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 마한 사람하고는 언어가 참 많이 차이가 졌었어요. 많은 차이가 있었고 그런데 마한은 강하고 진한은 좀 약했어요. 약한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마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중국 내륙 쪽으로는 큰 나라들이 있었고 그런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 마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한의 사람들이 그 중국 쪽에서 그 큰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라고 그러면 이 마한 사람들이 진안과 그리고 이 변한 여기에 이 왕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제 맡겼나 봐요.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공물을 받아가지고 중국 쪽에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마한이 강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한 사람들은 이제 진한 사람이 생각할 때 마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많이 받아가지고 지위가 착취를 한다 하는 이런 그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다로 왕자와 상하 공주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산청에서 다로 왕자하고 상하 공주가 만나게 돼요. 이 다로 왕자, 이 상하 공주가 진안에 있던 사람이 산청으로 놀러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유람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다로 왕자가 이제 이 마한 쪽이니까 다로 왕자가 거기 왔다가 상하 공주가 나쁜 사람들한테 이게 좀 시앗가시를 당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에, 그 만주준 사람이 막아준 사람이 다로 왕자가 와서 막아줘서 다로 왕자하고 상하 공주가 서로 사랑하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한과 진안이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다로 왕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안 땅에 오지요. 진안 땅에 와서 진안 왕을 만나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상하 공주가 그걸 알아보고서 이게 다로 왕자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웠든지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실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갖고 마한과 진안의 관계가 좋아졌다.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지난해는 12나라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서국, 그다음에 사로국, 이 경주를 사로국, 이서국은 지금 청도를 얘기하죠. 읍지벌국, 그다음에 실직국, 압독국, 소문국, 간문국, 사볼국, 우시산국, 우시산국은 울릉도죠. 거칠산국, 기저국,
이 영주 이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2국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가야 그러면 뭐 육가야 요 몇 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진안 땅에도 12국, 변한 땅에도 12국, 더 마한 땅에 57국, 54국인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어서 여러 그 족장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 나중에 그 신라가 하고 고려하고 이게 다투게 될 때 고려의 왕건이 신라의 그 부족장들을 이렇게 통합을 하죠.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섭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려 땅으로 고려로다가 전부 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놓게 되기 때문에 신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신라 시대까지도 신라 시대까지도 그런 족장들이 각 지역에 다 장악하고 있었다. 족장들 중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토착 세력은 이 이제 진을 계승을 한 진안, 지금의 강원도 영월군 삼척 태백시를 포함한 영동 남부 지역, 경상북도 전 지역 동해에 접해 있고 서쪽은 마한, 남쪽은 변환에 접해 있고 모두 12나라가 되어 있고 이 사로국이 이들을 병합하여 신라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여기 서라벌이 이게 사로국인데 이 나라를 이 모든 여러 12나라를 전부 다 통합을 시킨 것이 바로 이 사로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로국이 신라가 되었죠. 마한 땅이 굉장히 넓죠. 마한이 굉장히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거의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서 보면 이 마한 지역의 이쪽 전라남도 하고 이 경상도 이쪽 지역도 가야 땅이 맞는 것 같아요. 마한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주 이쪽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지금 하나씩 발견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이쪽에서 소도가 발견이 됐죠. 소도가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는 좀 많은 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자, 사만은 어떤 나라인가? 마한은 대륙을 건너서 고조선을 일으키고 만주와 시베리아, 중앙아시아를 지배한 고조선, 고조선을 멸망을 지음하여 부족별로 이동 한반도의 서쪽 평야지대를 차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 문헌에 54국으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고조선하고 이제 부여가 있죠. 부여가 있어요. 이제 고조선이 망하면서 고구려, 그다음 부여 이런 걸로 나눠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유민들이 이제 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마한 지역을 차지하고 이 서쪽 지역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진화는 진나라가 멸망하거나 진나라 시대에 너무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망을 쳐서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이 진화는 그 진시황이 아주 그냥 혹독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진나라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가 진한 땅에 살았어요. 진나라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중국이 진나라를 일으키고 건너온 사람들을 이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고 진시황도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는 이스라엘 계통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에서 왔잖아요. 딴 데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한족들이 살았다면 한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족들이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족들이 와가지고 중국을 통일을 시켜버리고 나니까 이 한족들이 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진나라를 치게 되죠. 진시황이 너무 그냥 악정을 했기 때문에 만리장성 쌓고 해서 저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음, 우리 민족들이죠. 그 사람들을 막는다고 만리장성 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만리장성 밖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 나라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진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진나라가 망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 종족들이 아니라고 한 자리에서 젊은 청년들 40만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진나라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도망쳐요. 도망을 가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이 한반도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나라 사람들이라 진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 지금 어, 울진 삼척, 이 포항 지역을 이뤄가면서 거기서 진나라 때에 있었던 진율 예백장이라고 하는 진나라 사람들이 벼슬 했을 때 그들이 도장 인장 있잖아요, 인장. 진율 예백장이라고 하는 그, 어, 직임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건너왔던 표시가 그 도장이 발견됨으로써 아, 이 사람들이 진나라에서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변한 사람은 북방에서 온 사람들, 진안과 마한 사람들이 내려오기도 했고, 그다음 무역업을 한 해상 실크로드를 타고 그 배를 타고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12국입니다. 그래서 이 변한 지역은 주로 배 타고 와서 남쪽 지역을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유물과 마한이나 진안 쪽에서 나오는 진안은 그래도 여기 가까우니까 같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마한과 이 변안에서 나오는 유물은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 변안 지역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저 남방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물품까지 있지만은 저 마한 쪽에는 그런 유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유물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720여 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서 그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잡혀가지고 왔다가 아수르가 망하면서 그들이 바벨론 제국 속에 있을 때 거기 있으면 노예 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천산산맥을 넘어서 중국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점차 넘어와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실크로드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끼리 6일 동안 걸어가고 7일째 되는 지역이 한 도시가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6일 걷고 7일 내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장비,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6일 지나서 마을이 하나 생기고 또 6일 길 가다가 마을이 하나 생기고. 근데 그 마을과 마을 사이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교육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실크로드가 되어지고 하나의 그 무역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육지는 그런 실크로드가 만들어졌고 남쪽으로는 이제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삼천포 지역 저 나주로부터 시작해서 삼천포 이쪽으로다가 이렇게 왔어요. 예, 부산 쪽은 이렇게 항구가 마땅한 항구가 없어요. 지금은 부산이 커졌지만 그런데 이 남해 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아주 작은 항구들이 많고 이 그 융기된 이렇게 들락날락한 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로 많이 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그릇이 나오는데 이것은 로만 그라스라 해서 이거 이스라엘 제품이에요. 이스라엘 제품. 근데 이건 가야에서 나왔어요. 가야 출토품이에요. 이게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했어요. 가야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는 최고의 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똑같죠? 색깔만 다르지. 모양이 똑같아요. 여기 줄무늬, 여기는 동글동글한 모양. 여기 있죠? 이스라엘에서 발견하고, 이건 가야에서 발견된 거.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왔다라고 하는 해상무역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와서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경주의 이제 천마총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인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제, 여가 또 이스라엘제 있죠. 이런 게 그래서 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들이고, 특히 이 황남대청에서 난 로만 그라스, 요 병은요, 지난 그 옛날에 그 KBS에서 요걸 가지고 이스라엘에 갔었어요. 이스라엘에 갔던 이스라엘 유리 그 공장에 가서 보여주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자기네들이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거 만들어 주더라고요. 유리 공장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벌써 이스라엘과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어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오냐고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런 교류가 있었고 이런 증거가 우리나라의 무덤에서 이렇게 계속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스라엘 목걸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목걸이. 근데 이건 가야의 목걸이에요. 가야 목걸이. 근데 이 목걸이들의 형태가 지금 여러 이렇게 걸어놨는데 요 자세히 가서 보면요. 아주 참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이스라엘 목걸이에요. 이게 바둑알처럼 생겼죠. 이렇게 모양이 바둑알처럼 여러 형태의 이스라엘 목걸이들이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거예요. 여기도 이제 바둑알처럼 생겼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옥을 갖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스라엘 목걸이인데 이게 보세요. 이건 가야 목걸이에요. 가야 목걸이인데 보세요. 여기도 바둑알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만든 게 바둑알처럼.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형태 목걸이와 이 가야의 목걸이하고 뭐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그 토기예요. 이스라엘 토기. 이스라엘 톡인데 이 가야톡이에요. 가야톡이에요. 이렇게 네모진 구멍을 뻥뻥 뚫어놓고 이렇게 굽다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야의 유물들을 보면 전부 굽다리예요. 그렇죠? 이런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모양도 이렇게 네모진 모양을 따서 만들었어요. 이게 뭐 이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또 여기 이제 요쪽에 있는 거는 이스라엘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게 박물관에서 찍은 건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목이 긴 요 항아리예요. 이런 데 다 목 긴 항아리 많이 있는데 형태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목 긴 항아리인데 이건 우리 가야에 있는 거예요. 이 가야에 있는 목 긴 항아리가 이거 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게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같은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그릇들이 가야와 이스라엘과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가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다 수입해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기 가야 사람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수입해서 오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 만든 것도 있었을 것인데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한 같은 형태를 만든다고 하면 이들도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겠죠. 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여기도 역시 이스라엘의 굽다리 형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것도 가야가예요. 가야도 보면 이게 지금 굽이 이렇게 높은 것이 많이 높은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높은데 우리 가야에도 이렇게 높게 여기 만들었어요.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데 보면 다 우리 가야 박물관에 가서 보면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무덤이거든요. 무덤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고 이런 여러 형태들의 모습들이 막 이제 보여지는데 이런 형태의 유물 이런 유물들은 이 가야에도 많이 나오지만 나주에 가니까 아주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나주에도 상당히 그 나주 박물관에도 상당히 많은 그러한 그 이스라엘과 같은 형태의 도자기들이 많이 있는 것도 봤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에 보면 이게 이제
국화 문양인데 이 국화 문양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저는 이걸 보고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화 문양 이게 기와에 있는 그 국화 문양이잖아요. 이게 국화 또 뭐 연꽃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국화식의 문양인데 이런 문양은 나는 일본에서 온 줄 알았어요. 일본 문양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런 문양이 이스라엘 거예요, 원래가. 이스라엘 문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식품에 보면요, 이런 문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문양들이. 예, 장식품, 이런 문양들이. 그래서 이 국화 문양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와에다가 이런 문양들을 만들어 놓았죠. 자, 그리고 자, 이것은 이제 주라고 하는 글자예요. 주, 이 주님 주자, 주인 주자. 이 주라고 하는 글자는 이런 등잔에 이게 예, 촛대를 만든 등잔. 예, 등잔에 예, 이게 왕자잖아요. 왕자. 예, 그래서 여기 촛불을 불을 켜는 것이 주인이다. 왕이라고 하는 글자에 불을 끈 것이 주자다.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요 주자라고 하는 것은 아, 자, 보세요. 이 왕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메노라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왕이라는 글자는 이게 촛대가 되었고, 이 촛대가 바로 뭐요? 예, 이것이 이런 식으로 양쪽이 전부 다 낮춰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불이 이렇게 붙여 들어오면 그게 출자 문양이잖아요. 이것이 임금 주자가 지금 주인 주자가 되고 이 주인자에 불을 떼놓으면은 이런 왕자가 되는 거죠. 이게 촛대의 모습 왕자가 되죠. 이것이 이제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요런 문양이 어디에 나타나죠? 우리나라 왕관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왕관에. 이 왕관의 이 출자 문양 이것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양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메노라에서 나왔다. 예. 그래서 일곱 촛대 메노라. 그래서 여기서 나왔고 이것을 왕이기 때문에 왕이 쓰는 모자가 된 거예요. 왕 쓰는 모자. 이거 동그랗게 보면 이제 불꽃의 모양이에요. 불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촛대의 모습이 왕의 머리에 쓰게 됐고 이것이 바로 왕이기 때문에 왕이 쓰는 그릇이 멸관이 되는 거예요. 모자가 되는 왕관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가야와 신라의 왕관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이스라엘의 메노라를 다 닮은 것이다. 이게 이제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일본 학자들이. 예, 우리나라 학자는 여긴 관심이 없고요. 예,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 북방에서 왔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스라엘에게요, 요런 문양이 있어요. 요런 문양. 요런 문양이 이제 요런 식의 문양으로 나와요. 요런 식의 문양, 요렇게 되는 문양 있죠. 어, 요 문양이 무슨 문양이냐면 요게 생명나무의 문양이래요. 생명나무. 그리고 이거 동글동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요걸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냥 고사리 문양이라고 그래요. 고사리. 고사리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런 문양을 많이 해놔요. 이런 이런 형태, 고사리 형태의 문양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놔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고사리 문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스라엘의 이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가야에 가보면, 가야에 이 축제할 때, 예, 축제할 때, 이런 장대 끝에다가 이런 문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요. 막 흔들면서 이게 노래하고 그러는데, 요런 문양이 옛날 그 소년단인가? 뭐 있을 때, 배지, 이렇게 있는 배지가 있었죠. 그런 문양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양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해서 만들었죠.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릇들인데, 여기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 그림이 있어요. 나무. 그리고 이 밑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가야에 보면 역시 여기도 가야의 그릇 뚜껑 속에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그려져서 우리 민족도 굉장히 뭘 좋아해요? 생명나무를 굉장히 선호가 있었다. 우리도 나무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스라엘 벽화에 나타나는 말 천마도의 모습이에요. 천마도의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이 불꽃처럼 이렇게 다 그냥 이것도 생명나무 형태를 이루어서 꽃도 여기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이 전부 다 문양이 생명나무의 문양을 다 만들어요. 이렇게. 예, 다 만들어서 이 말 자체도 뭐 발굽 같은 것도 이거 비슷하게 다 이건 꼬부라지는 꼬리니 뭐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의 그 천마총에서 나온 이 문양을 보세요. 여기도 전부 다 꼬부라졌잖아요. 그렇죠? 다 꼬부라졌어요. 예, 다리고 뭐고 전부 다 이 밑에도 이런 형태의 모양. 이게 예술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그러한 문양들이 여기 이렇게 다 나타난다. 예, 이게 이게 천마도의 모습인데, 혀가 이렇게 돼서 꼬부라졌죠. 달 앞다리 꼬부러지고 있죠. 뒷다리 역시 뭐 꼬불꼬불. 예, 그다음 이 밑에 있는 거, 이런 배경,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이거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 색깔이 좀 이렇게 화려해서 그렇지 다 이런 꼬불꼬불한 것을 만들어 놓듯이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꼬불꼬불하게 다 만들어서 고사리 문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야의 어린 왕자들이 쓰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왕비가 쓰는 모자예요. 이 모자가 바로 여기 지금 겹쳐져 가지고 때문에 이런 식의 이것이 뭐예요? 나무 모양이잖아요. 이게 나무 모양. 이 생명나무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린 왕자들이나 왕비들이 쓰는 모자. 그리고 왕은 이런 출자형의 모양을 가진 그런 모양의 관을 써서 왕인 것을 표시했고 이것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요, 신라의 화랑들 있잖아요. 화랑들. 이 화랑들이 모자에다 이렇게 꽂고 다니는 핀이었어요, 핀.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뭐 같아요? 그 모습이 화랑, 그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렇죠? 예, 여기 화랑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어때요? 예, 모습이 그렇죠? 이런 모양을 다 꽂고 다니는데, 이것도 생명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다. 나무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많이 보셨죠? 뭐예요? 똥장구, 똥장구. 똥장군. 예, 이게 이스라엘 사람 이게 똥장군이 아니고 이렇게 물, 매달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뭐 가죽 부대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 포도주를 물, 담는데 이 항아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아구에다가 물을 부어요. 물 떠올 때 여기다 이렇게 물을 떠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그릇이야 이게 물그릇. 예, 그래서 물통으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로 여러 가지로 써요. 우리는 똥장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봐요. 가해 물장군이에요. 이게. 음. 네, 여기에 입이 넓으니까 여기서 물 따르기가 안 좋으니까 구멍을 뚫었어요. 이 구멍을 왜 뚫었냐면 여기다 대나무 있죠. 대나무를 이렇게 꽂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따르기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이 아구리가 작은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따르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가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조선시대에도. 이게 뭐 어디다 쓰는 거죠? 뼈. 붓글씨 쓰는 사람들은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음, 글씨 쓸 때. 그래서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다가 우리 이제 시골에 가면 이거 이제 똥장물이 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양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관입니다. 이 왕관인데 이 왕관에는 몇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거 새가 있어요. 새.
이스라엘 사람은 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새. 그 다음에 이건 지팡이에요. 지팡이. 예, 그리고 이건 사슴뿔, 노루뿔인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새를 좋아하는데 우리 가야도 새를 좋아해요. 우리 민족이 봉황새, 새를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예, 새를 좋아해서 왕관의 머리에 새를 그려놨어요. 근데 가야 사람들이 축제할 때 이런 새 모양을 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뭐 줄 같은 거 달고 해가지고 막 흔들면서 이렇게 축제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는 새가 많고요. 또 우리 가야 박물관에도 가보면 그 오리 이런 새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옛날 가야 사람들이 죽으면 깃털 달린 부채 있잖아요. 그것을 가슴에다 이렇게 얹어놨어요. 그것은 새처럼 그 영혼이 올라가라고 해서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오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오리의 모습이에요. 예, 근데 이 가야에 보니까 이 오리들 많이 나왔죠? 예, 상당히 오리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특이하게 뒤로 이렇게 몸을 갖추고 있는 이런 오리가 많이 발견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오리들이 많고 부산 쪽에 가보면 이제 이런 오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것도 전에는 한번 이거 저기 뭐야 전시해 놨었는데 지난번에 또 가니까 없더라고요. 예, 이런 이제 오리 이런 형태 예, 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떼도 보니까 이 소떼도 이게 새예요, 새. 예, 이게 새를 갖다 놨어요. 이 소떼는 이 여러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달라요. 예, 유포는 솟아있는 대라는 인식을 하기도 했고, 전라도에서는 소주대, 함흥 지방에서는 솔대, 황해도 평안도에서는 소댁, 강원도에서는 솔대, 경상도 해안 지방에서는 별신대라고 이름을 부른대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이름을 불려지지만 소도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호안서 삼국지 등에 보면 소도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마한, 변한, 진안이 삼안에는 매년 1, 2차에 걸쳐 가급별로 제주인 천군을 선발하고 특별 장소를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면서 질병과 재앙이 없기를 빌었다. 그러니까 이 소도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 제사를 지낸 장소가 소도예요. 이 소도라는 명칭은 거기에 세우는 소대의 음역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며 높은 터의 음역인 소터에서 유래되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소도라고 하는 것에서 세웠다고 해서 소대가 됐고 높은 곳에 서 있다고 해서 소터에 서 있다고 해서 소대라고도 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높고 해서 이후에다가 이렇게 오리나 새 모양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 야, 소도는 신성한 지역이죠. 그래서 국법에 힘이 미치지 못해서 주인이 이곳으로 도망이 오더라도 그를 돌려보내거나 잡아갈 수가 없고, 어, 없, 없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 로마의 아실리 또는 아실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고 이 백과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소떼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소떼들 많이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 소떼가 무슨 뭐 복을 갖다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소떼를 많이 세우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